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내온 책은요, 주식 투자에 관한 책입니다. 불곰의 왕초보 주식 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A부터 G까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와 있고요. 불곰 박선목 박종관지엄 RH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는 방법은 꼭 있다고 하네요.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실전 투자 입문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좀 감명 깊게,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숙지하자라는 팁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첫 번째,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주식을 할 때는 꼭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가 중에서 95%가 손해를 본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대로 가치 투자를 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잘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도 어느 정도 유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95%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재무제표, 회사의 아이템, 시장이 다 좋은 상황이라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돈을 잃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주식시장에서 절대란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자신이 매수할 주식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적은 돈을 벌 수도 긴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오랫동안 여러 부류의 주식 투자자들을 지켜봤지만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설령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방법, 수단, 실력, 노력의 문제가 아닌 그저 천운입니다 라고 하네요. 올바른 방법의 주식 투자도 운이 필요한데 천운만을 노리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천운을 노리고 투자하는 순간부터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중에서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단기 투자 대신 장기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좋은 결정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항상 이 기준을 떠올리게 됩니다. 취업, 이직, 퇴사, 결혼, 사업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네요. 사람은 시간을 이길 수 없으며 돈까지 걸고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단기적 이득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어야 합니다. 단기 투자와 달리 장기 투자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100% 수익률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익이 99%일 때에는 팔지 말라거나 100%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하거나 수익 200%를 달성해도 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하지만 100% 수익률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게 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처럼 목표 수익률이 3, 5%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목에 대한 연구 대신 온종일 그래프만 쳐다보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기다림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시간이 자기 편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며 그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이 투자자에게 여유와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면 분산 투자는 그 안정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라고 하네요. 자, 제임스 토반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한 말입니다. 단 무조건 종목 수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고 분산 투자란 최대한 많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며 확신도 없는 다수의 종목을 매수하는 방식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 힘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우리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배울 불곰의 기본적 분석에 따라서 100% 확신이서는 종목 수를 늘리되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매수해야 합니다. 몇 종목에 투자를 해야 옳은지는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고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주식 투자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면서 명료한 대답을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산 투자. 이렇게 굉장히 요약을 확실하게 하면서도 엑기스적인 그런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란 무엇인가? 저도 주식은 막연하게 그냥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지분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주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명이 투자해서 투자에 참여하고 법적인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입니다. 주식 투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며 각자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까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정확한 부분들은 다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회사가 사업 확장으로 큰 이익을 달성해 회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준다면 주주들은 각자 투자한 비율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주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때 배당금을 나눠줄 때 필요한 증빙 서류,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주식.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그 퍼센테이지만큼의 나의 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주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식 보유자가 주식회사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외부에 팔면 기존 투자자의 보유 주식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회사의 주인은 여러 명이 됩니다.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50+1주를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한 비율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의 최대 목적은 회사가 성장하고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신이 주식을 매수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겠네요. 주식이 무엇인지, 주식에 대한 그런 중요한 뜻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환율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한국 돈을 나타낸 지표를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고, 1달러는 1,000원 기준으로 보면 1달러가 500원이 되면 원달러 환율 기준이 하락한 것이죠. 1,200원이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 것입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약세입니다.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가 되면 항상 나오는 시황 분석이 있습니다. 수출주는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 내수주는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리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방어하던 여유 자금들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주가 지수는 하락합니다. 라고 하네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은행 이자율이 올라갔으니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쉬고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지수는 상승합니다. 은행 이자율이 내려갔으니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기업은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거의 제로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제로 금리가 일본 니케이 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체적인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서 주가와 금리가 예상했던 상식선까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장 상황은 실물 경제, 금리, 주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따라서만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의 주문이 먼저 체결될까?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가 성사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로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일치하면 매매가 체결됩니다. 이 원하는 가격을 주식시장에서는 호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가격 우선의 원칙, 가격이 우선되는 원칙이고 시간의 우선 원칙, 먼저 주문한 사람이 우선 체결되는 걸 제가 여기서 읽었고요. 수량 우선의 원칙, 주문 수량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호가와 시간이 같은 경우 주문량이 많은 사람이 주문량이 적은 사람보다 우선 결제됩니다. 라고 합니다. 주식은 하루에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가격 제한 폭이 있고요. 상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붕괴를 막는 법률적 저지선이 있다고 합니다. 거래 중지 제도, 사이드카, 스킵 브레이크, 그 다음에 변동성 완화 장치 등이 있네요. 주식은 언제 거래할 수 있을까? 자, 정규시장이 있고요. 정규시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주로 이 시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규시장 시작 30분 전부터 당일의 시초가를 결정짓는 동시호가가 시작됩니다. 시간 외의 거래, 정규시간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거래장으로 시작 전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전일 종가로 거래되는 장전시간 외에 거래와 장 마감 후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당일 종가로 거래되는 장후 시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외에 단일가 매매, 즉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주문들을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동시호가 방식을 이용하며 정규시장 종료 후 당일 종가가 결정되면 그 종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주문을 넣으면 10분 단위로 일괄 체결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자, 지금까지 불곰의 왕초보 주식 투자라는 책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